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5주차, 6주차 합쳐서 브리핑 진행합니다. 설 연휴가 있어서 5주차는 사실상 내용이 그다가 없었습니다. 제목은 암울한 전망. 먼저 몇 가지 뉴스 볼게요. 반포 고가 아파트도 뭐 떨어진다는 소식. 이 37억도 사실 말이 안 되는 것 같긴 해요. 어, 시진핑 전화해라. 시진핑 전화해라. 전화 안 하니까 딥시크 미국 사용 차단 풀까? 좀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한다는 내용도 있고요. 이시바 총리는 트럼프한테 막 퍼주고 있고, 중국은 버팅기고 있고, 한국이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될지 참 난감한 것 같습니다. 조금 다소 충격적인 뉴스. 엄마에게 욕설, 주먹질한 초등생. 훈육한 아빠는 아동학대로 입건. 이 내용을 보면 아빠가 좀 뚜갑했나 봐요. 그러니까 자녀가 신고를 했나 봐요. 그리고 어, 자녀는 이 훈육한 아빠를 처벌을 원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빼도 박도 못하게 됐습니다. 영상의 제목의 내용은 이것에 근간으로 합니다. 한국 조만간 0%대 성장률 찍을 수도 있다. 암울한 전망. 요겁니다. 경제 성장률 일본은 이게 이 바닥을 헤맨 지 30년 훨씬 더 지났죠. 한국이 이제 그런 시기로 접어들고 워낙 생산 가능 인구가 줄다 보니까 0%의 성장도 생각해야 될 그런 정도입니다. 주간 동화에서도 한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제목만 볼 만한 게 있었습니다. 남의 것 빼앗아야 부자 되는 사회, 제로섬 사회가 온다. 10년 내에 0%대 경제 성장률 현실화 우려. 뭐 어디저고 저쩌고 말은 그럴싸한 내용들을 몇 가지 가지고 왔는데요. 마지막 내용에서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걸 비난하고 발목 잡는 사회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조금 어이가 없긴 합니다. 어떻게 하면 다시 성장을 잘 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성찰을 해본다든지 그런 내용은 없고 남들 부자 된다고 배 아파하지 마. 이 결론은 사실 좀 아닌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암울한 전망이 나오는 속에 어떤 길을 모색해야 될지 그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로섬 사회, 자, 사하촌, 김정한의 사하촌. 이거 사실 굉장히 재밌습니다. 집에 한 권씩, 한 세트씩 있을 법한 문학 전집 이런 거 한번 뒤적거리다 보면은, 농촌을 배경으로 한 이런 소설들 꽤나 볼 만한 게 있습니다. 치삼 노인은 자손 대대 복받고 극락 간다고 해가지고 그 중해 게임에 넘어가서 논을 기부했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이 전신만시 논을 다 기부했습니다. 많이도 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절이 부유해집니다. 이거 한자를 오랜만에 쓰니까 맞나요? 예. 절은 부유해지고 마을 사람들은 가난해지고 거의 제로생 게임 느낌이 나지 않나요? 결국 마지막은 어떻게 되냐면 이 절의 횡포가 점점 심해집니다. 본물을 댄다든지 이런 것도 안 됩니다. 막 누가 죽고 막 이런 이야기도 막 나오는데요. 끝에 보면은 마을 사람들이 그 절에 항의하러 갑니다. 근데 집에서는 그랬겠죠. 애들 듣는 앞에서 저거 가가지고 확 불사질러 버릴까? 아마 이런 이야기 분명히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명목은 차압 취소와 소장료 면제를 탄원한다고 어른들이 줄지어 떠났지만 철없는 아이들이 꽁무니에 붙어가지고 절 태우러 간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로섬 사의 무서운 점이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몇 가지 댓글만 잠깐 볼까요? 제가 20년 됐는 아파트 아무 문제 없다. 요 건축 관련자로서 수도 배관 제가 잘 짚었답니다. 2000년대 이후 수도 배관은 엑셀 파이프, 행동 부속, 반영구적이다. 농물 어쩌고 하는 건 잘 모르는 소리다. 아무튼 얼죽신 이야기를 한다든지 건축 관련된 사람들은 자기 이권들 달려 있으면 이거 팔고 해야 되잖아요. 전국적으로 준공후 미분양이 2만 개가 넘어가고 대구는 그중에서 준공후 미분양이 2,600개 정도 되고 힘들거든요. 여기 싫은 소리 할 수가 없습니다. 관료화되고 기득권이 자리 잡고 있고 자동차도 마찬가지. 어디 하나 입댈 수가 없어요. 그냥 그대로 흘러갑니다. 요게 일본이 소니가 그 폐망하는 과정을 다뤘을 때 요 내용과 비슷했습니다. 반등이 아니고 가격을 대폭 할인해서 파니까 매매가 되는 거지. 기본도 없는 유튜버 돈벌이 한다고 고생한다.
왜 제가 제목을 V자 반등이라고 적었거든요. 매물이 V자로 반등했어요. 이렇게 적었는데 내용도 보지 않고 가격이 V자로 반등했다고 생각하고 이런 악플을 다는 것 같습니다. 뭐 중국산 차에 대해서도 어떤 분은 뭐 세계 시장 60%를 차지하고 있다. 물론 중국 내수용이 많긴 하겠죠. 뭐 이런 의견도 있고 뭐 멀쩡하게 잘 돌아간다는 내용도 있고 중국산 싸고 좋지 하지만 2년만 되면 바로 문제가 나온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근데 중국산 차가 아마 비아디가 6년 12만 킬로 6년 12만 킬로 보장일 겁니다. 보증 기간이. 한국 차는 그 절반이었던 것 같습니다. 3년에 6만 킬로. 자, 여러분의 구매 지원이 큰 힘이 됩니다. 매수 우위지수 서울이 다시금 재차 반등하려는 모양새. 근데 요 모양새는 40을 한번 뚫고 바닥으로 내려가고 나면 60을 뚫고 올라가야지 다시 찐으로 분위기가 바뀌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거기 가려면 아직 멀었구나. 대구, 부산 제일 바닥을 계속 끼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 계속해서 소식 전해드리고요. 뭐 사실상 대구는 데드캣 바운스 23년도 때에 살짝 있었던 데드캣 바운스 이후로 24년도에는 고가의 아파트들만 살짝 데드캣 바운스 연장되는 느낌이었고 지금은 전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그런 곳들도 많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40 이하는 핑하기, 60 이상은 간빙기. 서울이 40을 뚫고 내려왔다가 다시 반등하는 모양새를 취하죠. 진짜 이것이 찐 반등이고 상승이라면 이것이 60까지 치솟아 올라가는지 이걸 뚫고 올라가는지 그것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지지난주 대구 마이너스 0.16에서 마이너스 0.21 최근에 이렇게 떨어졌다는 것. 뭐 인천도 낙폭을 조금 키우기도 했고요. 서울이 플러스로 전환되어서 뭐지? 서울이 다시 가는 건가? 이런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주간 거래량 이번 주는 살짝 많은 느낌이 있긴 했습니다. 근데 그 지난주에 거래량이 거래 신고된 날이 하루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 거래량이 무척이나 적었고 이 두 가지를 합쳐놓고 보면 이렇습니다. 추석 때 거래량이 무너졌던 것보다 이번에 더 많이 무너져 있죠. 그리고 이게 내리막 추세라는 것이 보일 겁니다. 대구만 놓고 보더라도 이런 느낌이죠. 여기 설 추석 거래량이 뭐 대출이 풀렸어요, 금리가 내렸어요 이런 뉴스가 띄엄띄엄 나오긴 합니다. 여기 지난주에 대출이 재개되었다는 뉴스도 나오고 대출이 축소되었다는 뉴스도 나오고 보고 싶은 뉴스만 골라보다 보면요 대출 재개되고 금리 내려가네 집값 가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뉴스 골고루 보다 보면 대출은 재개는 했지만 시원하게 재개한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매매 거래량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지금 나빠지고 있는 중간 단계 정도 좋아지고 있는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요거 21년에 23년부터 23년부터 거래량 이렇게. 올해는 전반적으로 이 1,500건 혹은 뭐 1,800건 요 정도 거래량이 하나의 벽처럼 느껴질 겁니다. 요 거래량을 뚫고 올라가기가 힘들 수도 있다. 그러니까 거래량이 터져줘야 될 시점에 뭐 신학기를 앞두고 터져줘야 될 시점에 안 터져주니까 급한 사람은 팔다 보니까 가격이 계속 누수되고 이렇게 빠지는 현상들 기다렸던 사람들 이런 기회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요것도 21년부터 기준으로 했을 때 대구 거래량이 완전히 나쁜 건 아니다. 근데 서울이 위축되면서 그 제2장 혹은 3장이라고 불릴 만한 부산과 인천의 거래량이 팍 쪼그라들어 버렸습니다. 대구는 그래도 가격이 싸다는 메리트가 있습니다. 이런 도시들에 비해서 가격이 30% 이상 30% 정도 싸다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거래가 조금 나은 것 같고 가격이 조금 비싸다고 느껴졌던 부산 인천은 거래량이 맥없이 무너지네요.
전세 거래량 23년부터 다뤄봤는데요. 23년 1월달 요맘때는 거래가 제법 있었습니다. 거의 2,000건 정도씩 거래가 있었는데요. 지금의 거래량은 거기에 훨씬 못 미치는 거래량이다. 요거 잘 보셔야 된다고 제가 일부러 요 연도수를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인구 1,000만으로 환산했을 때 대구는 전세 거래가 잘 안 되는 도시. 집을 사기는 좀 사는데 전세 거래는 좀 안 된다. 이 두 개가 팽팽 같이 잘 돌아가는 그런 시기는 찾아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설 때 매물이 엄청 많이 줄어들기도 했었습니다. 대구 37,000개대의 매물을 보기도 했는데 4만 개대로 금방 회복을 했습니다. 부산도 안 팔리고 적재된 매물이 많거든요. 5만 3천 개 수준에서 5만 9천 개 수준까지 6천 개 정도 안 팔리고 있습니다. 이거 안 팔리고 있어요. V자 반등, 제가 말씀드리는 V자 반등. 매물이 V자로 다시 반등해 버렸네요. 아직까지 다 회복하지는 못했습니다. 설 이전에 매물을 다 회복하지는 못했어요. 전세 매물은 조금 상황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이거 안 팔리네. 이런 느낌이 있을 거예요. 대구가 몇 등이냐 하면 대구는 매물이 많아서 안 된다. 미분양이 많아서 안 된다. 그동안 너무 많이 지어서 안 된다. 그런 변명이 통하지 않는다라는 말씀 계속 드립니다. 대구보다 대전, 부산이 매물이 더 많습니다. 전세 매물이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이는데요. 그 이전, 설날 이전에 저점을 깨고 올라가 버리는 것들이 나오네요. 화면 전환이 살짝 늦었네요. 이거 보십시오. 전세 매물 인구 1,000만 대비로 봤을 때 대구가 뭐 1등이고 최악의 도시는 아니거든요. 이 매물이 대전 보십시오. 매물이 쭉 치고 올라가고 있고요. 대구는 그나마 뭐 설 이전 물량 회복 못했다는 느낌 살짝 있지만 그 외의 도시들은 설날 이전의 물량을 뛰어넘어 버린다. 좀 약간 좀 특이한 현상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시청 감사합니다.